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7살 여자인데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저와 남편은 같은 과 캠퍼스 커플로 군 제대한 남편이 복학한 3학년 때 만나서 연애하다 졸업하고 2년 후 결혼했어요. 총 4년 연애. 첫 남자였고 서로 순수한 시절 만나 연애면 결혼이면 다 했죠. 복학생이었던 남편은 다른 복학생과 다르게 부침성이 있게 남학생 동기들을 싹 몰고 다니는 인싸였어요. 자연스럽게 눈에 띄었고 쿨하고 당당하고 거침없이 행동하는 남편은 당연히 여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죠. 어느 날 동기들 사이에서 조용히 구석에 끼어 스터디하고 있는 제 옆에 앉아서 이것저것 묻고 관심을 가지나 싶었던 남편은 바로 희진이 이제 내 여자친구다. 건드리면 죽인다. 선포하고 수호천사를 자청했어요. 사실 대학생활 내내 저는 아웃사이더에 가깝게 어울리는 친구가 없었고 동기 중에 저 따돌리는 여학생 무리가 있었던 상황이라 당황스러웠는데 그날 이후 우습게도 애들 따돌림이 멈췄어요. 동시에 저 따돌리고 힘들게 했던 여자의 하나가 선배 짝사랑했던 아이라 울고 불고 그날 난리 났었다는 말을 듣고는 저도 모르게 쾌감도 느꼈고 학교 생활 수월하게 연애도 순탄하게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자취하던 방에 저 따돌리던 주동자격인 여자애가 술 취해서 찾아오자 아주 심한 냉대에 박대를 하고 왜 하필 희진이 걔냐고 울면서 원망하는 그 일 밀쳐내고 그냥 나와서 친구네 집 가서 자는 바람에 신뢰감에 저의 진한 복수까지 해주어서 고마웠죠. 그 앤 멀리서라도 줘보면 돌아갈 정도였어요. 남편 덕분에 깨소금이었어요. 학창시절에도 남편은 늘 엄마 칭찬을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세상에서 자기 엄마가 제일 이쁘댔어요. TV에 나오는 중년 여자 탤런트들은 진짜가 아니라고. 성형에서 주름 펴고 째고 찢고 한 저런 성형한 얼굴은 아름답다는 이 미인이라는 수식어를 감히 붙여서는 안 된다고 열변을 토했죠. 아, 선배가 자연미인 좋아하는구나. 다들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것은 자기 엄마죠 뭐. 그러려니 했어요. 졸업하고도 저희는 운 좋게 각각 다른 회사에 입사 잘해서 연애를 계속했지만 직장인이 된 후로 다음날 출근 시간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 제약도 받고 자주 데이트도 못하게 되어서인지 남편이 이럴 거면 우리 그냥 결혼하자고 매일 헤어질 때마다 버릇처럼 말하기도 하고 저도 같이 오래 붙어 있고 싶어져서 결혼을 서둘렀어요. 상견례 날 남편이 늘 예쁘다고 했던 시어머니를 처음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냥 한 말이 아니더라고요. 제 시어머니는 연예인 뺨치게 아름다우셨어요. 얼굴도 몸매도요. 우리 엄마 아빠도 저도 순식간에 주눅이 들 정도였어요. 상견례 장소로 제법 괜찮은 호텔 한정식 식당을 잡았는데 수없이 많은 분들이 들락거리고 상류층이며 제법 있는 사람들 드나들어 사람 많이 봤을 텐데 직원분들도 다들 시어머니 보고 눈을 못 뗄 정도더라고요. 말씀하시기에 남편 태어나 얼마 안 되어 아버님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거의 유복자나 다름없이 자랐고 이 미모에 젊은 나이 21살부터 아름다운 청산과부로 먹고 살려고 미용실 차려서 일하시다 얼마 전부터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시고 그 자리에 커피숍 차리셨다고 해요. 남 입에 오르내리지 않고 살려고 나름 고생 많이 하셨다고 바른 아이니 걱정 마시라 말씀하시는데 입술은 어찌나 앵두같이 작고 예쁜지 말씀하시는 동안 이야기를 듣는 건지 마는 건지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였어요. 주눅 들더라고요. 어린 저보다 어머니가 시선을 싹 흡수하는데 그것도 이 일을 달거나 불만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월등했어요. 수수하게 딱 떨어지는 흰 블라우스 받쳐 입은 검정 투피스 정장인데 날씬하셔서 옷이 바라보는 연세에 허리 라인이 살아있더라고요. 화장도 한 듯 안 한 듯 하셨는데 잡티 하나가 없으셨어요. 선배가 한 말에 매번 자식이 다 자기 엄마가 예뻐 보이지 했던 차원이 아니었어요. 아이고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하시던 아빠의 말이 대충 무슨 소리인지 느껴질 만큼 주변의 시선이나 주변에서 가만히 안 내버려뒀을 것 같은 느낌이요. 사람들은 너무 예뻐도 질투하고 헐뜯잖아요. 일부러 여자들에게 밉보이지 않으려고 여자들만 드나드는 미용실 차려 남자 적금 막으려 해도 바로 옆 가게가 이용실인데도 자기 엄마 미용실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았다고 남편이 웃으면서 말하는데 아빠가 이해 간다는 듯이 고개 끄덕이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아니라 조금 오버하면 큰언니? 막내 이모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아름다운 시엄마.
저는 요즘 추세에 비해 일찍 결혼하는 편이라, 아유, 그날 내가 제일 예쁜 신부가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신랑 붙들고 농담처럼 말했는데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어머니가 안 그래도 서로 의지되었던 아들 결혼시키면 어찌 살아야 되나 모르겠다 걱정도 하시고 신랑도 당분간 엄마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다. 둘 다 사회초년생이라 집에서 돈 모아서 아기 태어나면 나가자. 엄마 혼자 두기 불안하다 해서 생각해 본다 했어요. 아직 너무 젊으신 어머니는 커피 전문점까지 하시는지라 집에서 부딪힐 일도 없고 일평생 시어머니의 전부나 다름없는 신랑 쏙 빼서 신혼살림 차린다 해도 신랑의 마음이 그게 아닌지 만약 분가하면 주말은 우리 둘 다 무조건 본가에서 지내야 한다기에 마음이 반반이었어요. 일단 본가로 들어가면 혼수 비용도 많이 줄어들 테니까요. 게다가 아빠 엄마가 우리 분가에 살면 조만간 시엄마 결혼 이야기도 나올 것 같다고 주변에서 필시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셔서 겁이 더럭 나더라고요. 젊고 아름다운 언니가 된 시어머니와 친구처럼 친해지기도 하고 남편이 특히나 바라고 소원하기에 합가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합가하고 초기에는 불편함은 전혀 없었어요. 신혼여행 다녀와 큰절 올릴 때 어머니는 나 아직 할머니 될 준비가 안 되었고 너희 아직 어리기도 하니 신혼생활 즐기라시고 퇴근해서 들어오면 저녁 8시여서 어머니가 집에 계시는 분도 아니고 커피 전문점 문 닫는 게 10시경에 정리하고 들어오시면 근 11시경이라 아침이며 저녁이며 식사는 각자 해결하고 들어오셔서 남편과 저는 퇴근 같이 해서 마트 장 같이 보고 거기서 때우거나 사가지고 둘이 소꿉장난식으로 간편하게 식사 해결하거든요. 퇴근 시간 무렵에는 마트 할인율도 좋아서 저희는 너무 좋았어요. 50% 할인표 기본에 운 좋으면 70% 깜짝 세일 들어간 초밥 세트를 움켜줄 때의 희열이란. 우리 회사 언니들은 어떻게 시어머니랑 같이 사냐며 치떨긴 했지만 우리 시엄니 못 봤어? 혼자 내버려 두면 남자들로 동네 줄 세운다니 다들 그 옛날 영화 뽕인가? 그거 있잖아요. 동네 남장네들 후리는 여자 옥녀 이야기. 시어머니가 맘만 먹으면 이 나라 뒤엎게 생겼더라며 다들 한마디씩 하면서 동의해요. 시어머니는 저희보다 더 바쁘시더라고요. 주말에도 약속이 있다며 일찍 나가세요. 저기 바닷가 근처로 회 드시러 가신다고요. 아침에는 저희 출근하느라 바빠서 어머니 뵐 시간도 없고 주무시라고 조용히 준비하고 출근하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모신다? 합가? 의미가 거의 없을 정도였어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저희 빨래 돌리면서 시어머니 속옷 빨래망에 넣어놓으신 거 같이 돌리는 거 그거 말고는 뒤치다거리면 전혀 없었어요. 세탁기는 제가 혼수로 준비해온 건조 기능까지 올인원된 세탁기라 돌려놓고 자면 끝이라 세상 편했지요. 한날은 엄마 걱정 많아 합가 운운했던 남편이 이상하게 시어머니 챙기는 기색이 없어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자기 엄마 노래 부르더니 어머니 언제 봤어? 아침에도 저녁에도 통 기회가 없네. 한 집에 살면서 얼굴도 언제 봤나 모르겠어. 커피 전문점이 그렇게 바쁘신가? 오빠, 점심에 어머니께 들려서 보는 거야? 밤에 우리 자는 동안에 들어오시고 아침에는 주무시라고 안 들여봐서 내일 내가 주무시는 거라도 들여다볼까 싶어. 했더니 남편이 펄쩍 뛰면서 엄마 방문 함부로 열지 말고 방에 말라고 해요. 엄마가 아무 말씀 없다는 건 지금 생활이 좋으시다는 거니까 괜한 짓 하지 마. 어디 함부로 어른 방에 들어가 보고 들여다보네 마네야 됐어. 남편 말 들어보니 아침 주무시는 거 방해하는 것도 큰 실례다 싶어 제가 점심 무렵에 홍대 근처 쪽에 있는 어머니 커피 전문점에 찾아갔어요. 도시락 같이 먹으려고요.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 몇 명인지 몰라 넉넉히 사가지고 낑낑거리며 들렀는데 어머니가 웬 남학생하고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 중이시더라고요. 아르바이트생인가 했는데 어머니가 저를 발견하시고는 어머 웬일이니 네가 하시며 아무렇지 않게 저를 소개하시더라고요. 내 며느리라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며 어색하게 있다가 제가 그 남학생에게 도시락을 내밀었어요. 이거 드시라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보고 웃으시더니 희진아 우리 점심 먹으러 나갈 거야. 애는 알바생 아니고 내 남자친구 하면서 눈을 찡긋 하시는데 저는 당황스러워서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많이 봐도 제 또래. 실은 군대나 갔다 왔어? 소리가 절로 나는 솜돌 뽀송한 대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자애를 아무렇지도 않게 남자친구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를 다시 봤죠.
여전히 아름답고 젊지만 바로 옆에 뽀송한 남자보다 나이 든 티는 못 속이는데, 당황스럽고 어머니가 농담하는 걸 제가 캐치하지 못하고 둔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싶었는데, 어머니는 제 손에 든 도시락 봉지를 카운터 안 여자 알바생에게 넘겨주고 같이 먹으러 갈래? 물으시기에 회사 들어가 봐야 해요. 하고 뒤돌아 나왔습니다. 오후 시간 내내 머리가 정말 복잡했어요. 네, 어머니 예쁘셔요. 그건 인정해요. 그래도 근 20살 넘게 차이 나는 남자애를 며느리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소개하시는 거 소름 돋고요. 게다가 청상이다. 그 외모에 주변 시선 신경 쓰이신다는 말과 다르게 본인 커피 전문점, 어린 아르바이트생 일하는 그곳에 그 남자애가 들락날락 하는 거 충격이더라고요. 최근에 만난 남편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하루 진종일 가슴에 돌이 박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제 딴엔 의논할 사람이 남편밖에 없어 말을 꺼냈는데 남편 반응이 그게 왜? 엄마가 유부남 꼬시는 것도 아니고 어린 미성년자 꼬여놓은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다 큰 성인 남자 만나는 건데 왜 눈치를 봐야 해? 법에 저촉될 거 하나 없어. 그 남자애도 우리 엄마가 얼마나 좋았으면 나이차 감수하고 만나겠어. 어차피 엄마는 결혼할 생각 없으셔. 스쳐 지나가는 얘일 뿐이야. 우리가 신경 쓸 것도 없고 네 눈치 볼 것도 없어. 이러는 거예요. 이 남자 무슨 쿨병인지. 한국 남자 맞나? 어쩌면 자기 엄마 일에 이런 반응인지 모를 일이에요. 저러다 결혼하시면? 물으니. 결혼하시나 보다 하는 거지. 이러는데 가슴이 탁 막혀요. 잘하면 어린 시아버지 생기겠네요. 저 이 남자가 쿨한 건지 제가 고지식한 건지 가늠이 안 돼서 그날은 저녁도 패스하고 등 돌리고 잤어요. 얼굴값 한다더니 이럴 줄은 몰랐네요. 일평생 저렇게 살아온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 결혼하고 이렇게 사시는 건지도 모를 일이었고요.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데 잠은 안 오고 그 남자애 끼고 재미나게 노셨는지 어머니 들어오신 기색은 들렸지만 나가볼 용기도 없고 그럴 기분도 아니라 뻗팅기며 잠을 청하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배가 고파서인지. 뭐라도 먹어야지. 어차피 잠자긴 틀린 것 같아 나갔는데 세탁실 쪽에 불이 켜져 있어요. 오늘 퇴근에 들어와 저쪽 근처에 간 적이 없으니 어머니가 켜신 거겠죠. 불 끄려고 갔는데 세상에 낮에 봤던 그 남자애가 빨가벗은 채로 어머니 세탁망을 열고 두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놀라서 저도 모르게 꺄 소리를 쳤나 봐요. 남자애가 뒤돌아 절 보고 헉 하고는 급히 아래 가리려고 옆에 옷가지로 가리는데 그거 제 옷. 제가 더 놀라서 깨아 비명을 지르는 소리에 남편이 깨서 나오고 거의 헐벗다시피 한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아이씨 놀래라 너였냐? 왜 나왔어 그 꼴로? 팬티 찾으러요. 어여 입고 들어가. 이리 와 자기 놀랬나 보네. 한준아 거기 그렇게 있지 말고 희진이 데리고 들어가. 저는 그 모든 순간 투명인간 취급받다가 남편에게 손을 잡혀 우리 방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남자친구 생긴 거 알잖아. 이 시간에 돌아다니면 뻔하지. 뭘 소리 지르고 유난이야? 집까지 드나들었어? 언제부터? 자기는 저 애 봤어? 이미 알아? 언제부터? 왜 나는 지금 알아? 왜 말 안 했어? 야, 한마디씩 물어. 어차피 엄마, 남자 오래 안 사귀니까 그렇게 호들갑 떨지 말고. 모텔 다니는 것보다 나으니까 내가 집에서 놀라고 했어. 어차피 우리야, 밤에 골아 떨어지니까. 언제부터야 대체? 언제부터 어머니 속옷 세탁망에 저 남자 팬티까지 넣어 세탁기 돌린 거냐고. 내 속옷이며 자기 것도 같이 돌아가는 우리 가족 세탁기에 어머니 저 남자들 팬티까지 같이 돌아간다는 거잖아. 다른 것도 아니고 어머니 애인하고 내 속옷이 같이 돌아간다는 얘기야. 나는 더럽고 찝찝해. 더구나 이 집이 얼마나 편했으면 빨가벗고 돌아다녀. 어머니 집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살잖아. 자기는 왜 그 이야기 안 했어? 집에 다른 남자 드나든다는 거 마주쳐도 언젠가 마주칠 수 있잖아. 야, 뭐가 걱정이야. 예쁜 우리 엄마 놔두고 못생긴 너한테 찝쩍이기라도 한대? 쟤들이? 생각에도 가슴이 뛰고 용납이 안 되고 이 남자의 이렇게 태어나고 아무것도 아니란 태도에 이 사람들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기에 이 정도지 싶고 이 남자도 충분히 다른 년 꼬여 집안에 저꼴로 돌아다니게 하겠구나 싶어 구역질 치미는 상태라 남편 새끼 말이 기가 막혀서 귀싸대기를 올려붙였어요. 희진아,
흥분하지 말고. 왜 이래? 알 거 다 아는 애가. 얼마나 쇠심줄 같은 멘탈이기에 저 놀라는 것에 인식도 못하고 게다가 지 이쁜 엄마 놔두고 못생긴 너 운운하는 이 남자가 다시 보이더라고요. 대체 이 사람들 어떻게 산 거죠? 게다가 이어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마음에도 없는 늑다리 새끼들은 다 나 때문에 만나셨어. 그놈들이 그래도 돈폰이나 있어서 나 키우는데 도움이 많이 됐거든. 저 예쁜 얼굴로 우리 엄마 그 젊은 나이에 꼬이는 남자들이면 재치짜리면 다 마다하고 나 눈치 보고 천떡거리게 될까봐 결혼도 안 하시고 혼자 몸으로 그렇게 키우셨어. 미용실 할 때도 동네 아줌마들이 얼마나 없는 얘기만 두고 수근수근 했는데 그래도 엄마가 그 스무면 다 참고 나 하나 잘 키우려고 그렇게 사셨어. 아저씨들 드나들면 준비물이며 등록금이며 척척 나왔어. 말로는 내 머리 쓰다듬으며 아들 삼지에도 엄마 집에 들어앉히려는 놈들이 수작질 하는 거지. 엄마도 나도 안 믿었지. 엄마는 나 천떡그러기 되고 결혼하면 마음 변한다고 절대 마음 안 줬어. 아니,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수절한 것처럼 곱게 키웠다 하더니 결혼만 안 했지. 할 거 다 하고 사셨더구만요. 이 사람이 자기 집 드나드는 발가벗은 남자 보고도 놀라지 않던 이유가 짐작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뭐 대단한 것처럼 미화했지만 매춘이나 다름없는 짓거리 아닌가요? 시엄니가 한 거. 구역질이 치밀어서 이 집 구석에 조금도 있고 싶지 않아 짐 싸고 있는데 기어이 잡아 앉히고는 아침에 가라고 붙잡는 바람에 아침 출근할 때 나가기로 하고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한숨도 못 자서 푸석푸석한데 어머님은 윤기 반질반질한 얼굴로 출근하는 제 앞에 너 때문에 애가 놀라서 집에 갔다며 째려보시더니 여기 내 집이니까 나도 내 손님 부를 수 있는 거 아니니? 하시대요. 놀랐니 어쨌니 물어보지도 않으시기에 더 들을 것 없다 싶어 예 하고는 새벽에 챙겨놓은 옷가방 들고 나오려니까 그건 뭐니? 하고 묻더니 탁 낚아채시더라고요. 야 별거 아니라고 했지? 뭐가 거슬려? 걔 나이 어린 거? 그래서 결혼 얘기 걱정은 없잖아. 서로 부담 없이 노는 건데 너 왜 이렇게 벽장어처럼 구니? 누가 너보고 노르래?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흥분해서 제 가방을 잡아 뒤로 팍 내팽개치더니 얘 잡아 하고 남편은 그 말에 저를 안으로 밀쳐 넣더라고요. 보나마나 쪼르르 친정 달려가 고자질하겠지. 회사 하루 쉬고 나랑 얘기 좀 하자. 한준이 너는 출근하고. 어머님 말씀은 이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보다 더 가관이었어요. 저를 설득시키려는 것인지 뭔지 그 예쁜 얼굴을 찡그려가며 눈물 지으며 말하는데 이 사람 아버지 가신 후에 살 길이 막막하여 당장 집에서 쫓겨가야 할 판이었으나 예쁜 자기 덕분에 집주인에게 한 달에 몇 번 놀아주고 이 남편과 사는 집을 사수한 이야기며 먹고 살려고 차린 미용실 동네 아줌마들 입방정에 팔이 날려 새도 못 내는 판이라 두 모자 꼼짝없이 굶어 죽는 판에 상가 주인이 잘 봐준 덕에 상가 임대비는 물론이고 생활비도 오히려 넉넉히 타내어 한준이 남부럽지 않게 키워냈다며 그래도 자기라서 예쁜 이 미모가 천벌인가 싶을 정도로 찝쩍거리는 남자가 많았어도 자기라서 정신 차려 도움될 놈들과만 어울린 덕에 아들 잘 키워냈고 그런 자기 덕분에 제가 이 남자와 결혼한 거래요. 안 그래도 밤 꼴딱 새워 정신없는 지경에 이렇게 구역질 나는 시어머니의 매춘 이야기를 들으니 꿈인가 싶고 내가 아주 못된 드라마 속에 들어와 있나 싶고 한준이 저 녀석이 어찌나 똑똑한지 그 어린 나이에도 나오지 말라 하면 꼼짝 않고 방에 이불 덮고 있다가 저놈들 갈 때 되면 신발도 닦아놓고 여름이면 주스 겨울이면 따뜻한 커피 타놓고 가는 놈들 현관 앞에서 기어이 지갑 열리게 했지. 툭 까놓고 남의 세계 바꾸는지 알게 모르겠어 그 새끼들이. 그런데 한준이 녀석이 이 엄마 혼자 발 동동 구르는 거 안타까워서 지목했지. 내가 그렇게 살았다. 미용실 정리하고 커피 전문점 차리고는 한준이가 그러더라. 이젠 엄마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도 만나세요. 저 키우시느라 마음에도 없는 사람들 만나느라 고생하셨어요. 하는데 고마워서 눈물이 나더라. 들으면 들을수록 남편이 했다는 말도 안 믿기는데 시어머니 말이 더 소름 돋았던 것이 내가 이런 굴욕을 감수하면서 네 남편을 키웠다. 너도 이해해라. 그 모진 세월 내가 어린 한준이 데리고 결혼하라고 내 새끼를 지켰다. 차라리 결혼을 하시지요.
미용실 하실 때 남들이 그냥 수근거는 거겠어요? 미용실 돈 수금 안 된 거 집주인 아내분도 아셨겠죠. 사람들 수근거리면 힘드셨다는데 그 수근거림 어머니께서 만드신 거 아니에요? 몸 팔아서 저 남자 키웠으니 지금 어린 남자 끼고 노는 거 이해하고 며느리랑 같은 세탁기에 팬티 같이 돌려가며 살자. 이 말씀이세요? 이 집이 어머님 집이니까 어머니 방에서 어머니 애인이 뒹굴고 저희는 저희 방에서 뒹굴고요. 더러워서 구역질나고요. 차라리 결혼을 하세요. 그게 뭐예요? 암사막이에요? 저는 그렇게 못 살겠어요. 저도 피곤한 상태라 말이 격하게 나왔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그 예쁜 눈을 쎄쭉 뜨시는가 싶더니 제 귀싸대기를 한 대 때리더니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그렇게 못 살겠으면 어쩔 건데 이년아. 우리 한준이랑 이혼이라도 하겠단 거야? 이혼남은 안 돼. 그냥 네가 죽어서 사별남은 되어도 이혼남은 안 만들어. 하면 달려드는데 이 인간 같지도 않은 몸 팔아가면서 주둥이 길고 대단한 자기 희생이라도 한 년 둘러치는 예쁘고 젊은 시어머니와 대판 뒹굴었습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나중에 회사 잘리면 저에게도 이직거리 시킬 것 같다거든요. 잠도 못 잔터라 저도 제정신이 아니고 달려드는 폼이 진짜 이혼하기 전에 죽을 것 같아서 이 예쁜 시어머니의 얼굴을 손톱을 세워 쥐어뜯고 머리 가지고 벗겨낼 기세로 달려들어 쥐어뜯고 뽑고 발로 차고 넘어진 시어머니 목을 콱 밟아서 숨을 못 쉬게 하고 잘강잘강 밟았습니다. 제게 뜯겨 얼굴에 손톱 자국 나서 뻘겋고 머리 산발에 얼굴이 홍시처럼 빨개지니 별로 예쁘지도 않고 딱 더러운 인생 몸 굴려가며 살던 아줌마 얼굴. 격에 맞더라고요. 어디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눈물 흘리면서 해요. 설득될 뻔했네. 누구랑 뒹굴며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놈도 뻔한 놈이고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물으면 아니라고 딱 잡아떼야 할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해요. 대단한 희생한 척 하면서요. 지 엄마 몸 파는 동안 아들이 지 엄마랑 뒹굴던 남자들한테 신발 닦아 바치고 커피 타주고 용돈까지 우려내서 자랑스러워요. 구역질 나서 못 들어주겠네 정말. 참 대단한 어우덕나셨어요. 전 당신네들하고 못 살아요. 더러워서. 정말 성병 검사나 해봐요. 얼굴 예뻐서 미용실 음해당한 척 하더니 그럴만 했네. 저는 가방을 내팽개친 채로 택시 하나 잡아타고 집으로 냅다 달렸습니다. 엄마에게 이야기를 다 하고 혀차는 엄마에게 나 이렇게 못 산다 하니 당장 헤어지라 하셨고요. 아빠께 전화로 엄마가 이야기하시자마자 아빠도 역시 보통 여자는 아닌 것 같다더라 하셨고 놈 이야기하자마자 그거 안 되겠다. 제 결정에 따른다 하셨어요. 지 엄마랑 자고 가는 놈에게 커피 타바치는 놈이 지 아내 못 팔겠어요? 죽어도 이혼은 안 된다고 지 아들에서 무슨 낯으로 들고 다니냐며 악을 쓰는 시어머니에게 그럼 재판법정으로 가. 그 예쁜 얼굴로 아들내미 몸파랗 게운 눈물의 지난 시절 두 모자의 이야기를 하겠다. 저도 악을 쓰니 다음날로 서류 속달로 보내왔더라고요. 가끔씩 이혼 절차 때문에 이 남자를 만나는데 볼 때마다 매춘남에게 커피 타바쳤다는 이야기가 떠올라 만나는 날은 밥을 못 먹습니다. 님이 시어머니 얼굴이 아무리 예쁘면 뭐예요. 창녀의 아들도 창녀 시다바리로 키운 것을. 지난 세월 내가 4년 만나 사귄 남자는 누구였나 싶네요. 가정교육 가품,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